예, 방금 소개받은 김성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몽골을 잘 아시고 또 몽골에서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께서는 훨씬 또 좋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들어보시고 혹 또 의문이 있는 것은 제게 또 질의를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학술원과 관계되어 있는 이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 30주년 맞아서 이 몽골 선교와 관계해서 저는 조직신학 교수인데 기독교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몽골인이라 했을 때 그분들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성. 그리고 그분들의 독특한 특성이 이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요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몽골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불과 몇 번 여행한 정도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몽골에 살면서 몽골을 연구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건 제가 어느 걸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걸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웬 레티모어, 이분은 미국의 역사학자입니다. 지리학자고 그리고 정치평론가신데 20세기 몽골학 및 중국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찰스 로스켈리 보덴이라는 이분은 영국의 저명한 몽골학자입니다. 벌써 미국에도 영국에도 학자들이 있죠. 런던 대학교의 동양 아프리카 학부에서 1955년부터 1984년까지 몽골어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렇죠? 몽골어를 영국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몽골어 역사, 문학, 언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여성분입니다. 캐롤라인 험프리.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이십니다. 몽골과 시베리아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유목민 사회의 구조와 변화, 종교적 관습, 그리고 사회주의로부터 탈사회주의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사회 변동 등을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 분입니다. 미국에도 영국에도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에도 같이 있는 지역이니까 러시아의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고고학자이십니다. 몽골 및 유라시아 유목민 연구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습니다. 가장 젊은 분이 데이비드 스니드. 이분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사회인류학 교수이십니다. 몽골 및 내아시아, 아시아 안쪽이니까 몽골 지역이죠. 연구소의 소장이십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안에 그런 연구소가 있다는 거죠. 유목민 사회, 정치, 경제, 환경 변화, 탈사회주의 전환 등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제 몽골인의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성은 네 가지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겠는데 네 가지 주요 특성을 생각했습니다. 유목민적 경향과 강한 공동체 의식과 강인한 정신력과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먼저 유목민적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민적 성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리적 환경 요인입니다. 건조한 기후, 극단적인 날씨 변화, 그런 속에서 살아남는 데는 농경보다는 유목 생활이
생존 방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목 생활에 따르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물이 있는 곳, 초원이 있는 곳으로 찾아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물이 있고 초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전략적 생존 방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처럼 아파트 같은 거 잘 지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주택, 그게 이제 계러입니다. 계러, 전형적인. 세 번째는 사회 구조와 조직입니다. 가족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딱 함께 산다, 함께. 그죠? 그러면서도 이웃과 상호 의존, 한 가족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상호 의존, 그리고 협력입니다. 그리고 집단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함께 있게 되니까 개인의 튀는 행동보다는 그래도 함께 어울리는 행동, 공동체 중심의 삶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말이죠, 말. 말은 몽골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 몽골인들의 그 축제인 나담에서 승마 경기는 필수라 그래요, 필수. 뭐 조금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독특한 그 창법. 저도 몽골 방문했을 때 한번 그 소리 내는 법을 한번 배우다가 목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그 유목 생활의 현실이 2020년 인구 센서스에서도 무려 전체 인구의 약 30%가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배경을 먼저 생각할 것인데, 먼저 유목 생활과 상호 의존성입니다. 극한 자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협력 그리고 상호 의존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 중심의 사회 구조입니다. 혈연과 친족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부족 공동체로 구성되어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결속이 강할 때는 계속 뭉쳐가서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해서 제국을 이루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몽골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의 주요 특징입니다. 호르수라고 말하면 됩니까? 호르수 체계. 이건 상호 원조 체계입니다. 노동과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내 것만 내 거가 아니라 함께.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입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와 호혜성입니다. 초원의 자원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독점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손실이 생겼을 때 보상하는 그 체계도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상호 신뢰와 호혜라면 서로 돕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공동체의식 중에 중요한 것은 연장자 존중과 집단주의입니다. 연장자가 존중되고 그들의 경험이 존중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식의 현대적 변화입니다. 지금 몽골은 변화 중에 있습니다. 도시화 그리고 전통 공동체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개별화된 생활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가족과 친족 중심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0년 인구 센서스에서 발표된 바입니다. 현대적 공동체 활동이 있습니다. 전통적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왔는데 바로 이런 사고가 환경보호, 오늘날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보호에 있어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몽골인들이 바로 그 의식에 있어서는 앞장선다는 거죠. 그리고 초지 관리, 초지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비영리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의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의의와 과제입니다. 한편으로 강한 연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개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이 따로따로 돼버려요. 평소에는 친한들이 가다가도 위기 상황이 되면 흩어져 버리는데 이 몽골인들 경우는 위기 상황의 능력을 보여준다. 몽골 사회가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장점이 동시에 도전 과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집단주의는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 간, 힘 있는 특정 집단 간의 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룰 것은, 아이고, 누구십니까? 누가 제 이 PPT 자료를 보더니 목사님 이 사진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뭐 위험이 있지요. 위험이 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 이게 몽골인의 특성 중에 강인한 정신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인한 정신력의 기원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강하다고 말해야 할 정도의 강인한 정신력이에요. 그건 가혹한 자연 환경이라 그랬어요. 가혹한 자연 환경. 그래서 나이 50 넘어서는 몽골에 선교사 가는 걸 꿈꾸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좀 젊어서 와야 적응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적응을 못하고 또 섣불리 나는 한때 젊었다 그러고 섣불리 만용을 부리다가 골수랑 골수는 다 그냥 동상이 다 걸려가지고 그런 그 경험도 들은 바 있습니다. 가혹한 자연 환경, 그리고 유목 생활의 그 도전, 그리고 역사적 경험 등이 그 기원과 배경이 되겠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의 주요 특징입니다. 주요 특징 보시면 인내, 참고 견디는 데는 지구상의 최고다. 그냥 그죠? 참고 견디는 거. 그리고 회복력, 빨리 회복되는 거. 쉽게 좌절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경험은 회복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적 사고와 결단력이 있습니다. 현대의 개인의 독립성과 책임감의 강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립적 사고와 결단력. 이 공동체이면서도 역시 마지막도 극한 상황에서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있고 도전적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세 번째는 강인한 정신력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먼저는 사회적, 경제적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한 자연 환경만 아니라 그런 기질이 사회적, 경제적 도전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유연성과 적응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적응력도 인류 최강이다. 그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겁니다. 특히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서 도전
정신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건 역시 몇 번이나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초원의 황폐화, 계속 뜯어먹기만 하고 서로 그냥 절제하지 않으면 초원이 황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도시와 같은 도전 과제 앞에서 전통적인 지혜와 강인한 의지를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그죠?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강인한 정신력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유목생활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경치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저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늘 수반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에게나 좋죠, 그냥. 자, 유목생활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인데, 자연을 창조 세계죠. 창조 세계를 생명의 근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지속 가능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되게 이제 좀 우리 주변에는 한 번으로 끝장 보려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별로 자라지도 않은 그 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식은 말고, 제가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느낀 건, 참 진짜 수고해서 이렇게 잡은 건데 길이 딱 재보고 아니니까 바로 던져보내더라고요. 그죠? 조개를 긁었는데 길이가 맞지 않으면 다 돌려보내요.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거지, 지속 가능한. 내가 이 초원에 들어섰으니 우리 양떼들이 다 뜯어 먹여야 된다가 아니라 싹 지나가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유목생활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신앙과 자연 숭배. 대개 이제 몽골의 신앙은 샤머니즘, 그리고 불교죠. 라마 불교.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창조 세계에 안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자연 요소 자체를 굉장히 신성히 여기는 거죠.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가축 방목을 조절하며 자연 자원의 남용을 피하는 방식으로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장내려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참 힘들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늘 그런 식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인식,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조화입니다. 전통 예술과 문학, 그리고 음악 등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묘사합니다. 여기 이제 소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후미라는 게 있습니다. 후미. 자연의 소리를 모방해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조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는 소리가 안 나네요. 자, 이제 몽골인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특성이, 독특하죠. 특성이 기독교 신앙이 전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데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걸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어때요? 몽골 분들 지금까지는 수긍이 되죠? 어때요? 괜찮았어요? 예, 이러세요. 오케이. 그러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 앞에 선배 학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잘 배워서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유목민적 성향, 강한 공동체의식,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목민적 성향에서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방성, 그러죠? 그리고 그 적응성, 어느 곳 어디서든지 어느 곳 어디로든지 가고 또 거기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과 신앙의 융합 가능성, 그죠? 그리고 이동성, 이건 뭐 지상 최강, 그죠? 이동성, 그리고 네트워크, 이동하는 그런 그 각지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들끼리 또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 그런데 바로 이런 장점이 그대로 단점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게 제가 쭉 살펴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개방성과 이동성, 이러니까 한국 교회만 해도 교회 개척 그러면 바로 예배당 짓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몽골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뭐 되겠어요?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예배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죠. 고정된 예배. 그리고 종교적 규율과 유목 생활이 충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규율과 유목 생활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그 독특함이 몽골인들의 전통 신앙과 갈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샤머니즘, 그리고 불교, 당연하죠. 몽골인들의 그 문화는 이 구전 문화인 것 같아요. 구전, 그죠? 뭐 농경 사회라야 이게 뭐 앉아서 책을 읽고 이러지, 말 타고 막 이동해야 되는데 언제 그럴 새가 있습니까? 구전이죠, 구전. 그러다 보니까 이 해독, 문자 해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낮은 문해율이라 그래요. 낮은 문해율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라. 뭐 한국 교회는, 한국 성도들은 뭐 웬만하면 1년에 한 번씩 성경 독파해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어려워요. 성경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심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를 두고 현대적 접근과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시화와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휴대용 장비 활용, 유목생활과 현대적 신앙교육을 조화시키는,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지금 새로 제기되어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강한 공동체의식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장점과 단점이 같이 나올 것입니다. 먼저 장점을 보면 신앙의 공동체적인 실천입니다. 복음 전파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예배와 봉사의 협력입니다. 연대와 지원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 강한 공동체와 이 신앙이 잘 조화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점이 역시 단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집단주의와 개인적 신앙의 긴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전통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강한 공동체고 연장자, 이러니까 독립적 리더십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전통적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앙교육, 구제활동, 지역 봉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 신앙과 전통적 집단주의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 것은 강인한 정신력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장점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 신앙에서 많은 경우에 인내가 필요하죠. 신앙의 인내와 충실함 좋죠. 박해와 시련에 대한 대처 능력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한국 백성들도, 한국 성도들도 박해를 잘 견뎌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몽골 성도들도 아마 그에 못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리더십과 복음 전파, 그리고 금욕적 생활과 자기 통제,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점이 같이 나타납니다. 독립적 사고가 순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순종. 한국 교회는 이제 딱 이렇게 약간 가부장적인 이런 담임 목사님 딱 그러면 그 일사불란하게 착 이제 가는데 그게 왜 이래 버리면 또 어렵죠. 집단 의식과 개인 구원 간의 갈등, 그러죠. 전통적 가치와의 충돌, 그리고 영적 겸손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강인한 정신력, 그건 참 한편으로 귀한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또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도 신앙과 강한 정신력의 융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몽골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 강인함을 가지게 하되 기독교가 가르치는 겸손과 의존도 역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장점은 기독교 창조 신학과의 조화입니다. 자연 보호, 전통,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몽골인들에게는 이미 온몸으로 체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청지기 정신 그러잖아요. 청지기 정신. 그게 이제 서양 문명을 거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탈취 이런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이런 것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내가 지배하는 것 아니고 청지기 정신.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다. 공동체적 가치와의 유사성입니다. 공동체 중심 생활과 자연 존중 태도, 이건 이미 몽골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사랑과 나눔의 가르침, 이것이 함께 가도록 할 수 있겠다. 장점이죠. 그에 비해서 단점은 창조세계 자연 숭배와 충돌 가능성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몽골인들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이게 참 조화를 이루기가 참 어렵겠다. 그리고 또한 정체성 갈등입니다. 자연과 긴밀히 연결된 문화적 정체성, 이건 이제 몽골인들이죠. 그런데 기독교적 규범이 있는 기독교적 규범,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하나죠. 거기서 신성을 가지고 자연 숭배로 넘어가는 것은 성경이 또 허락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생태신학적인 접근과 환경보호를 포함한 전인적인 선교 실천을 통한 문화적 융합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말씀을 마쳐야죠. 오늘 주제는 몽골인의 특성과 그 특성이 기독교 신앙 수용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유목민적 성향, 강한 공동체 의식, 강인한 정신력, 자연과의 조화, 이 네 가지를 특성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을 내포하더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를 할 때 각 특성에 따른 접근 전략,
그리고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의 과제는 이 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실제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겠다. 몽골 분들이 저기 멀리 내몽고 외몽고만 계시지 않고 오늘 보니까 바로 곁에 가까이에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의가 있는 분은 또 제게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